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0.75% 오른 4,586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신에 자동차, 방산 기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끈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947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7월부터 외환 시장을 24시간 체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인데요.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 7원 오른 1,457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상 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NCT 드림의 덩크슛 띄워드렸습니다. 하상욱님, 소장님 반가워요. 내일 눈 온다는데 눈오리 만들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하셨네요. 오늘 출근하는데도 살짝 눈발이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저만 가졌나요? 내일 눈 온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 정도 눈오리 정말 또 눈오리 한 300개 500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김진우님, 까꿍이 소장님 감사 덕분에 아침밥 먹었습니다. 아침밥 얘기하셨던 분이군요. 어제 소장님 말씀 그대로 전했더만 엄청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웃으셨다. 그리고 아침에 밥 줬습니다. 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어박목 덕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해 드시라고. 그걸 기어코 얻어 드셨습니까? 네, 내일은 직접 해주세요. 오상무님, 추운 날씨입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많은 눈 예상되니 안전운전, 보행길 조심들 하세요. 주식시장도 이젠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는 듯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내일 눈이 많이 오는군요. 모두들 안전운전, 주말이니까 어디 이동 많이 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아시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넉넉히 준비했거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오늘 1교시는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 후 차차차. 2교시는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인들의 밥상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식품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에 미국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가장 핵심은 숫자 중심이 아니라 식품 중심으로 따지자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방은 줄이고 통곡물은 권장, 전체 칼로리는 얼마처럼 영양소와 숫자가 기준이었거든요. 뭘 먹든 수치만 맞으면 괜찮다는 거였고, 그래서 저지방 시리얼, 가공식품도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채소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고 공장에서 가공된 음식은 피하라는 건데요.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직접 Eat Real Food라고 외칠 정도로 이번 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개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 끼니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단백질로 섭취하라는 건데요. 섭취량도 기존 권장 수준보다 늘렸습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죠. 기름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5년 전엔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권장했다면 이제는 돼지기름, 즉 라드 같은 천연 동물성 지방도 허용 범위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강하게 선을 그은 건 초가공식품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초가공식품의 대안으로 김치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가공 성분으로 망가진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데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이런 변화를 택한 배경에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마하라는 케네디 장관의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 성인의 40%에 해당하는 비만과 당뇨 인구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죠. 다만 비만율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데 신선식품보다 저렴한 가공식품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학교 급식과 병원 식단은 이 기준에 맞춰 바뀌게 됩니다. 미국의 식품 트렌드가 바뀌면 이를 참고하는 우리나라의 영양 기준과 식품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무엇을 덜 먹을까 보다 무엇을 제대로 먹을지 고민하게 된 미국의 밥상. 과연 성공하게 될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글로벌 경제 산업계 다 통틀어서 시선이 거의 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다 옮겨 있었어요. 바로 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 때문인데 이게 지난 화요일 6일에 개막을 해가지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 막을 내린다고 하는데 올해 슬로건이 혁신가들의 등장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어뉴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너에서 AI 로보틱스가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짚어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코너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게 되네요. 사실 자동차가 왜 소비재 가전이라고 하는 그 전시회에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자동차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커다란 움직이는 전자제품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동차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자동차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일반 가전에서도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계속해서 융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CES가 원래는 소비재 가전 전시회였던 만큼 일반적인 모터쇼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쇼도 이제는 모빌리티 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모빌리티 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이미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근미래의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어떻고 이 차는 출력이 어떻고 얼마나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행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아니다 보니까 자동차를 어떤 기술로 만들었는지 어떤 기술 구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면 이런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더 핵심이 되는 전시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자동차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뭔가 산업의 결정체 이런 것들이 아니게 됐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라는 것들까지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행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모터쇼 같은 데서 보면 자동차의 겉모습하고 엔진하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 좀 자리였다면 이제 CES에 등장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뭔가 자동차 기술의 주인공이라기보단 기술이 모이는 결과 어떤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뇌나 신경망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을 텐데 최 기자님은 특히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은요.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 참가했던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선보였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160개국에서 4,300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53곳의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다 챙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봤던 거는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하고 AMD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CS 자체가 이제 AI하고 로보틱스를 많이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기조연설도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AMD의 리사수가 동시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AMD하고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국내 기업으로 보게 된다면은 삼성하고 LG가 아무래도 좀 가장 눈길이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전 제품, 뭐 핸드폰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하는 이런 백색 가전으로 워낙에 익숙한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됐었는데 네. 그런 것들보다는 일종의 플랫폼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일상의 동반자라는 주제를 걸고서 우리가 그동안에 쓸 수 있었던 모든 가전제품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AI 생태계를 좀 선보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G전자도 타이틀이 당신에게 맞춘 혁신이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맞춰주는 형태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가전제품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보여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CES 2026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해당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동차 회사가 갔는데 정작 그 주인공 대접을 받은 게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었잖아요. 네. 이게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라고 하죠. 오상무님도 현대차 아틀라스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모님 댁에 가정용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 멘트 이거 로봇으로 보일러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저도 지인들 그 피드나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차가 너무 재밌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목 진짜 많이 받았죠. 사실 지금도 이미 집에 로봇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네. 주모님들 로봇 청소기가 있으시긴 할 텐데 이제 아틀라스가 좀 유독 많이 좀 관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동안의 전통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 CES에 참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가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 그룹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정도 참가를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데하고 합작한 데를 보면은 소니, 혼다 모빌리티 정도 한 3개 정도 참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틀라스가 메인이 됐었던 이유는 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잖아요. 네. AI를 어떻게 실제 좀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AI가 하고 있는 그런 연산들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컴퓨터로는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숫자 0과 1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만 봐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체감을 할 수 있지라는 것들이 좀 가장 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었던 휴머노이드 이제 옵티머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BYD의 파시니 아니면은 그 비슷한 형태의 사람 형태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였기도 합니다. 거기에 AI가 실리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것만큼의 움직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모델인데 실제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다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거죠. 아틀라스가.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기술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정도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면 기존 모델하고는 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보통 최근에 봤던 영상 같은 데에서는 로봇들이 그저 그냥 잘 걷느냐, 네. 춤을 좀 추네, 어떤 포즈를 취하네, 뭐 그런 정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느냐 정도였을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달라진 좀 큰 특징이 있나요?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로봇 공학자 분들께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두 다리로 딱 짚고 서 있잖아요. 네. 그게 공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잘 넘어지는 거였군요. 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온몸의 근육을 써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하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그런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유압식 관절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무겁고 복잡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만큼의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됐었는데 유압식 구조가 갖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매년 개량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다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파쿠르라고 하는 그런 묘기 같은 것들도 보이고 춤도 추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른 휴머노이드 로보틱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게 바뀌게 됐던 게 2024년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공개가 된 아틀라스의 개발형 버전이 처음 공개가 된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바뀌게 된 게 뭐냐면은 유압식 구동계를 버리고 전동식 구동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바퀴에 대한 조향이라든가 그런 관절에 대한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양산형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버전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됐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공개된 2세대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크기가 190cm 그리고 무게가 90kg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인 남성 190의 실제 성인 남성과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고 56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56개의 자유도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팔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위로 올릴 것이냐 앞으로 꺾을 것이냐 이런 방향이 56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사실상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하고 동등한 수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아니 막 손가락도 막 뒤집던데요. 360도로. 네. 그러니까 고개만 돌리고 팔만 돌리면은 네. 앞뒤가 없게 되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좀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했던 기업들하고 거의 뭐 동등한 수준을 선보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에 보인 아틀라스가 최종 조율 단계,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28년부터 미국의 현대차 공장, 미국 메타플랜트에 실제로 투입이 될 예정이고 2030년부터는 그 투입되는 범위를 더 넓힐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진짜로 최종 조율만 남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 개발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시장에 풀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경쟁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도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칩 성능 자랑만 한 게 아니라 이 자동차 업계를 좀 긴장시킬 만한 그런 내용을 좀 터뜨렸잖아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이런 것까지 할 줄이야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언제 이런 걸 또 준비했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어요. 지금 AI라든가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거를 선보였냐면은 네. 이름이 조금 웃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알파마요라고 하는 이름의 자율주행 솔루션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들 있죠. 카메라라든가 라이다 센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진 차만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이 알파메어를 그대로 올려버리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연쇄 추론기만의 비전 언어를 사용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실제로 탑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냥 솔루션만 제공을 한 게 아니고 아마도 이제 올해 1분기일 겁니다. 올해 1분기부터 출시가 될 예정인
아까 벤츠가 이번에 CES에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네. 벤츠의 조금 컴팩트한 모델인 CLA라는 모델에 이 알파마요가 그대로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물론 시장에 따라서 법적인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레벨 2 수준의 이제 주행 보조 기능은 이 알파마요를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화 단계까지 이미 들어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U와 관련된 발표가 사실 좀 메인이거나 새로운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의외였긴 했거든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을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이제 GPU와 관련된 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본업이죠. 이제 GPU도 메인으로 이제 좀 선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분야에서 가장 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AMD일 겁니다. AMD하고 엔비디아가 모두 새로운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도 같이 선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이름의 차세대 GPU를 공개를 했는데 총 36개의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72개의 GPU가 결합돼서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같은 GPU를 만들어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인데 AI 데이터 센터렉이라고 부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헬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 센터렉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스팅트 MI455라고 하는 차세대 GPU를 같이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전하고 과거하고 좀 이렇게 다른 그런 자동차 업계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매년 들어요. 그럼 매년 드는데 이번 CES를 좀 자동차 기자 입장에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의 CES 보면은 전자식 사이드미러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이만큼 나왔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이미 쓰이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하고 모빌리티 영역에서 이제 뭐 주행 보조라든가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자체를 아예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를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 자체를 보여준 행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이게 정말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거기에서도 협업 같이 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오갔을 테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거의 경계를 갖지 않고 벽 없이 넘나드는 자동차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을 할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애훈님께서 소장님 4시엔 항상 습관적으로 어방목 듣는데 오늘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듣기 위해 어김없이 출첵합니다. 카페에서도 라디오 틀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요. 항상 이렇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혜원님 감사합니다. 김정원님 주말에 눈 온다고 해서 저는 벌써 걱정입니다. 아빠가 화물차 운전을 하셔서 눈 오는 날 미끄러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이럴 때는 진짜 걱정되죠.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은 항상 신경을 쓰기 마련이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오가실 겁니다. 한 번 더 아버지께 문자 한번 보내서 내일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 한번 더 보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정희님 소장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저 오늘 생일이라 축하받고 싶어서 글 남겨요. 아유 잘하셨어요. 요즘 매일 들으면서 사회 돌아가는 것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예진 소장님 목소리가 귀에 팍팍 꽂혀서 그런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럼 생일 축하도 귀에 팍팍 꽂히게 해드려야겠다. 배정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혁신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자율주행차가 최초의 대규모 피지컬 AI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술이 적용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올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해발 5,947m 산의 이름을 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아까 1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참치 마요, 2번 치킨 마요, 3번 알파 마요. 너무 쉽죠? 어렵나? 더 헷갈리시나? 1번 참치 마요, 2번 치킨 마요, 3번 알파 마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오셨던 탁재영 PD입니다. 네. 새해 처음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우리 새해 첫 목적지 어디예요? 그래서 새해 첫 출연이어서 네.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하나 골라봤는데요. 네. 세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 그럼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세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 네. 적도에 가깝게 있지 않을까요? 적도랑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요게 적도는 문과라 가로선이잖아요. 네. 세로선이랑 이게 상관이 있어요. 세로선이랑? 네. 사모아입니다. 사모아. 사모아? 네. 사모아. 정식 명칭은 사모아 독립국인데 네. 요 바로 옆에 그 미국령 사모아가 있거든요. 그게 동쪽에 있고 이 사모아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사모아, 웨스트 사모아라고 많이 불렀죠. 아, 서사모아. 네. 서사모아 이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가 폴리네시아, 있죠? 폴리네시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쪽에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가까운 곳으로는 뭐 이제 피지, 통가 뭐 이제 이런 폴리네시아 섬들이 있고 호주에서 약간 네, 오른쪽으로 그렇죠. 올라가면 네, 네, 대각선 오른쪽으로 네, 좀 올라가면 뭐 뉴질랜드랑도 좀 가깝고 그래서 여기 가려면은 뉴질랜드 경유하는 방법도 있고 호주 네. 경유하는 방법도 있고 예전에는 피지까지 그 직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지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남태평양 섬을 이제 스톱오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두 개를 들르는 그런 일정들이 인기였는데 네. 여튼 그래서 이 옆으로 날짜 변경선이 바로 딱 지나갑니다. 와. 그래서 여기가 가장 먼저 1월 1일 그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나라이기도 그런 해요. 의미에서 너무 네. 신기하다. 네네. 이게 날짜 변경선이 사실은 19세기 말이 돼서 이게 이제 정해진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네네. 그 본초 좌우선 그 개념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간대와 경도를 나누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은 출발점에 돌아왔을 때 날짜가 하루 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거 소재로 썼던 유명한 소설이 바로 80일간의 세계 일주잖아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하루를 벌었던 이유가 맞네. 네네 자기는 내기에서 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루 전으로 돌아온 거여가지고 이제 불멸게 달려가가지고 내기에서 이겼던.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망대해에다가 이제 그 가상의 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네. 여기 건너갈 때는 무조건 날짜를 하루 뒤로 맞추자라고 한 게 날짜 변경선인데 지도를 들여다보시면 이게 막 톱니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별로 우리는 어디랑 더 가까우니까 어느 쪽 날짜를 할래. 우리는 어디랑 더 가까우니까 어디를 할래. 그래서 이 사모아는 이 호주 뉴질랜드 쪽이랑 네. 이 교역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쪽이랑 같은 그 시간대에 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날짜 변경선이 약간 툭 튀어나간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서사모아에서 네. 1월 1일 해돋이 보고 네. 호주로 날아가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호주가 거네요.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동사모아로 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령 사모아로 가게 되면은 네. 생일도 2번 맞을 수 있고 크리스마스도 2번 맞을 수 있고 1월 1일도 2번 맞을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 서사모아가 디즈니 그 만화 중에서 네. 모아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아나 이렇게 꼬불꼬불 머리 하는 네네네. 그 친구. 그 모아나의 배경이 된 나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모아나라는 작품이 이 폴리네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많은 전설들을 잘 비벼가지고 만든 이제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DNA 분석이 이렇게 지금처럼 막 발전하기 전에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가지고 되게 많은 그 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DNA를 가지고 해답을 이제 얻은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타이완 쪽에서 출발했다. 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옛날이잖아요. 네.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냥 별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류를 느끼고 뭐 이런 방법을 가지고 뗏목만 타고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와. 뭐 하나 보시면은 아주 잠깐 스쳐가듯이 그런 식으로 항해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그 폴리네시아에서도 가장 먼저 정착한 섬 중에 하나가 이 사모아였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뭐 사바이이에서 왔다, 뭐 하와이키에서 왔다, 사바이키에서 왔다, 약간 비슷한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고향이라는 뜻의 과거에 이제 쓰던 그 폴리네시아 말이 이제 약간 와전이 된 거거든요. 사와이키라는 그 말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서사모아도 가보면 이게 섬이 두 개예요. 약간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네. 그 서도의 이름이 사바이이예요. 아, 사바이. 네네. 그래서 이제 서쪽 섬.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서쪽에서 왔다. 서쪽에 우리 고향이 있다. 이게 이제 이들의 말에 녹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근데 사실 그 아래쪽으로 우리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데 시간도 상당한데 네. 근데 막상 또 뉴질랜드든 호주든 거기까지만 가도 정말 천혜의 자연이 그렇죠. 펼쳐지는 데인데 네, 네. 여기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네. 뭔가 느낌상 어떤 도심에서 뭔가 그런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네. 진짜 자연 그대로일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딱 거기 도착하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대기가 너무 투명했고요. 그러니까 대기가 투명하다는 어떨까? 거는 그 색상 자체가 네. 이 채도라 그러잖아요. 채도가 너무 높게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달랐고 네. 아무래도 적도에 가깝다 보니까 정오 어간의 그런 햇볕은 굉장히 그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 근데 그런 분위기지만 또 약간 그늘만 들어가도 굉장히 쾌적한 또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 일단 말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의 말, 언어.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마오리들의 말에 비하면 여기 또 사모아 분들의 말은 약간 더 부드럽게 들리는 그런 게 있었고요. 마오리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게 편견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눈을 좀 크게 뜨고 네. 강하게 얘기하는 정말, 예. 네네네. 그리고 좀 세게 막 혼내듯이 네네. 얘기하는 게 있어서 세다는 느낌은 있는데 네네. 아예 다른 언어일 거 아니에요. 언어가 좀 다르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부드럽다. 공통적으로 쓰는 말들은 몇 개 있는데 이제 어떤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섬에서 또 고립돼서 살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점점 멀어진 건데 근데 또 사실 이쪽 분들이 이 유전적으로 네. 가장 이렇게 체격이 발달하기 좋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오랜 그 해양 민족의 전통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바다에도 막 춥고 이러니까 몸이 왜소하고 이러면 네. 버티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먹는 음식들이 고열량의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스포츠 선수 출신들 그렇죠. 좀 있지 않아요? 예, 예. 거기에서? 더 락이 여기 네. 출신입니다. 아. 드웨인 존슨.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마크 헌트라고 또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정말 그 이렇게 주먹으로 스치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엄청난 그 슈퍼 사모아인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또 여기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워낙에 먹는 거 자체가 네. 일단 돼지를 여기까지 가지고 온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돼지를? 돼지를 뗏목에 실어서 데리고 왔어요. 돼지고기 좋아하고 의외네요. 뭔가 해산물만 많이 먹을 수. 해산물도 좋아하지만은 네. 혹시 그 빵나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빵나무? 아니요. 빵나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매인데 네. 굽기만 해도 약간 빵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약간 빵처럼 돼요. 와, 그만큼 이제 신기하다. 전분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이제 토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분질이랑 이 돼지고기랑 해산물이랑 이렇게 섭취를 하니까 몸이 확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모아가 또 유명한 게, 네. 야, 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타투. 네네. 타투가 뭐 유명해요? 여기가 원조예요? 타투? 타투가 네. 사모아 말에서 왔어요. 아예. 따따우입니다. 따따우. 따따우? 네, 타가 때린다는 거고 네. 따우가 결판을 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오. 때려서 결판을 짓는다. 뭐 이제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아 분들 정말 전통 타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전통 의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이분들 정말 이렇게 허리 가리개만 탁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벗어도 심지어 이분들이 옷을 벗었다는 걸 아마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타투 때문에? 네. 약간 그 사이클 바지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타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투로 옷을 입으셨구나. 타투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 전신 타투가 네. 12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 파트를 하는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거기 마취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마취 없고 그다음에 전통 타투다 보니까
지금은 타투 건 가지고 이렇게 붕붕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거북이 그 등껍질이나 이런 거 날카롭게 해가지고 네. 깃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다다다다. 그래서 타타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이고야. 지금은 뭐 선풍기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풍기 틀어놓고 그 밑에서 한 사람이 연신히 이렇게 머리에 땀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파트에 걸친 이 전신 타투를 완성했다는 거는 네. 엄청난 고통을 견뎌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네. 남자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타투가 없는 특히 이제 남성은 그냥 벌거벗었네라고 거기 말로는 벌거벗은 사람. 애송이구먼? 네, 뭐 약간 이렇게 칭하고 그 타투를 완성한 사람은 굉장한 존경을 받는데 남자다잉? 네, 근데 이 타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걸 어디 가서도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그게 룰이에요 뭔가? 그건 정말 자기 인생 최고의 치욕인 겁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야, 강한 사람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 돼지고기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섬 나라니까 네. 해산물 요리 좀 드셔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여기가 또 여기만의 아주 네. 독특한 그 요리를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네.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무라고 하는데요. 우무. 네. 네. 이게 우무가 이런 폴리네시아 지역에 가면은 대체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화산 지형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화산열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가면 항이라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파묻어서 요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땅에서 지열이 아예 올라오는 건 또 아니어서 아침이 되면 이제 그 파티가 있는 날이면은 네. 남자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돌을 달궈놔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 이제 랍스터 같은 것도 뭐 손질하고 그 빵나무 같은 것도 손질하고 뭐 또 돼지고기도 손질하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그 바나나 잎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네. 그 위에다가 또 달군 돌을 또 덮고 그 다음에 또 이파리를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이거 약간 정글밥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아마 건데?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오. 그 그래가지고 맛은 뭐 어때요? 이제 뭐 한 2시간 정도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와 오래 하네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얼마나 큰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네. 아주 속까지 그 쉽게 말해서 그 원적외선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이야. 그래서 재료의 그 풍미가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런 요리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무라고 하는데 네. 여기 가셨으면 그 우무 요리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뭔가 그런 이 설명만 들었을 때는 네. 여기는 어느 식당에 가도 이렇게 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죠? 이런 건 네.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그 민속촌처럼 이렇게 아. 요걸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먹으면은 요런 식의 방법을 응용해서 뭐 이제 쪘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음식은 드실 수 있을 텐데 네. 눈앞에서 요게 하는 그 방법을 보시려면은 이게 또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아침에 이제 불 피워놓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 앞에서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제 올리고 그걸 덮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이제 또 전통 공연 같은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공연이 다 끝났는데 마침 요리가 다 익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뭔가 손님들한테 호의적인 그런 문화가 있긴 한 거네요.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사모아에 식인 문화가 있다 이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태평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 네. 그러면은 아프리카를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식인의 사실 메카는 네. 여기 남태평양이었어요. 정말요? 근데 이게 또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식인 습관은 그 만화라고 하는 개념이랑 관계가 있어요. 만화. 만화가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 주인공의 이제 1인칭 시점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빨간 게이지가 있고 파란 게이지가 있어요. 빨간 게이지는 내 체력 게이지. 네. 그다음에 파란 게이지는 내 마법 능력 게이지. 네네. 근데 이제 그 파란 게이지를 보통 만화 게이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마법을 쓸 수 있는 파워를 이제 만화 파워라고 하는데 그 만화라는 개념이 이 남태평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능력치가 높았던 사람은 큰 만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만화가 너무 아깝잖아. 네. 그래서 그 만화를 내가 섭취해야 돼. 어머. 그러려면 그분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 만화를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을 잡았을 때도 네. 이제 죽인 다음에 얘가 너무 미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존경할 만한 친구였어. 그렇다면 너의 능력을
헛되이 않고 내가 너의 능력을 흡수해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존경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학식도 높았고 지혜도 많았고 그분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자. 와. 그러면서 먹는 게 있었거든요. 이 생각의 차원이 좀 네네. 다르네요. 마치 우리가 그 교과서 공부하다가 네.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찢어가지고 입에 넣는 약간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또 전설에 보면은 이 여기에 보면 이제 정말 맛으로 좋아하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리에토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네. 이 양반은 그냥 인육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젊은 남자 2명씩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좀 슬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 자꾸 희생되는 젊은이들한테 연민을 느껴가지고 아예 자기가 코코넛 잎을 뒤집어 쓰고 그 앞으로 이제 식탁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 이제 밥 때가 됐으니 또 먹어볼까 하고 열었는데 자기 아들인 거지. 그래서 그때 자기가 크게 깨달아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을 먹지 말고 물고기만 먹자. 뭐 이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일상은 어때요? 일단 느긋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 뭐 그냥 이렇게 무시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남자분인데도 이렇게 여기 꽃 꽂고 네.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관대하게 꽃을 꽂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치마를 입거든요. 네. 근데 남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좀 유독 머리를 예쁘게 따은 다음에 이렇게 꽃도 꽂고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관대하게 좀 받아들이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런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사모아에서는 그냥 바다 보고 그다음에 걷기만 해도 네. 충분할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추천할 만한 뭔가 즐길 거리가 있다면 네, 여기 가시면 꼭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블로우홀. 블로우홀이 이 태평양 섬들에 많은데 뭐냐면은 요게 이제 L자형의 그 구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용암 지형인데 용암이 굳어서 된 건데 용암이 어떤 건 빨리 굳고 어떤 거는 좀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확 이렇게 흘러나가 버리면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파도가 딱 치게 되면은 위쪽으로 무슨 간헐천처럼 쫙 하고 물길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장관이겠다. 장관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있고 그런 거 중에 규모가 굉장히 커다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커다란 L자형 구멍이 바다를 향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바닷물이 차 있는데 위쪽을 보면은 구멍이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마치 그 국제 규격 그 수영장 한 3면 정도가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의 구멍 아래에 천연 풀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다랑 연결돼 있어서 막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오션 트렌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은 사실은 쉽게 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맘먹고 한번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모아 다녀온 것처럼 생생하게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이번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선보인 자율주행 플랫폼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알파마요였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기 그르지 마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재밌잖아요. 네.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알파마요 산에서 따온 명칭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주행 환경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하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다 저희 삼남매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마요. 하지만 알파 마요는 먹을 수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신 8281님. 그리고 보기가 너무 배고파지게 만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참치 마요 하나 사서 가야겠어요. 엔비디아는 항상 한 걸음 먼저 내딛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신 9933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요즘 이 방송 들으면서 듣는 거 많아서 아주 상시광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신 전희경님. 우리 상시광 전희경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SES의 꿈을 모아서 이걸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